여러분들께서는 백성문 변호사를 대신한 이동형 작가, 박지원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부 도곡동 땅 주인 MB가 어제 SBS에서 특종을 빵빵빵 했고 한 10곡지를 터뜨렸어요. 뭔 내용이에요? 지금 도곡동 땅 주인, 근데 이거는 사실은 특종이라 보기는 어려운데 선제적으로 지금 보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특종이라 해주십시오. 여기 SBS인데. 맞네. 이제 뭐 막판이라 이거죠. MBC로 한다고 너무하네. 막판이라 이거야. 아니. 좀 살 때. 아마 자금 추적이 끝났다고 지금 하거든요. 검찰이. 머문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떠나는 사람. 아니 근데 이게 특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이제 보도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그렇죠. 누구냐라고 하는 게 모든 얘기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디어 10년 만에 SBS가 얘기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보도를 거예요. 한다는 거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보한 후에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가 MB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다. 다스 얘기까지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도곡동 땅 주인이 MB면 다스도 MB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한 보도고 사실은 결국은 검찰에서 지금 다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 모든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자,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서 또 하나 맞췄어요. 현도사. 김백준 씨가 방조범으로 갈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맞춰? 뭐 이제는 뭐 그냥. 그러니까. 조사하세요. 아니 원래 그쪽 진영에 공천 신청도 넣고 그랬었으니까. 왜 공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왜 공천에 떨어졌을까? 그러게 이런 사람을 공천에 줘야지 떨어졌을까? 말이야. 그렇죠. 자, 이제 김백준 씨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다스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방조범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정치쇼에서 최초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백준 기가 다스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활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왜냐하면 특활비가 쟁점이고 특활비 때문에 영장이 구속이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진술한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재밌는 게 압수수색 시작하고 5일 만에 구속했는데 그 다음날 검찰발 언론 소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돈 쓴 거 하나도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진짜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뇌물로 사람을 잡아놨는데 본인이 쓴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수사 방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이제 김백준 기획관이 그렇게 한 거죠. MB가 지시를 했다. 구체적으로 야 어디 가서 야는 안 했고 야는 안 했겠네요. 가서 특활비 받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특활비 받아다가 본인의 총무기획관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MB가 누구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디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표현은 통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통로 특활비 통로다가 거쳐서 MB 갔다가 이제 돈이 직접 갔다 온 건 아닌데 정치권에서는 정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통로 뭐 그렇게 검찰은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고리 사면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문고리 사면과 같이 나눴었잖아요, 본인이. 안종범, 이재만 다 나눴었죠. 안종범이 안봉근. 안종범 구속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조범으로 보는 거고 결국 이제 저 김백준 기획관이 아마 특활비에 관해서는 검찰의 수사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본인 책임 아니니까. 본인 그렇게 저는 다 얘기를 한 거 있어요. 그렇다면 없는 거를 얘기한 그런 건 아니고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증거가 워낙 또 완벽했고 그래서 진술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방조범이 된 거고 도와준 거라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으로 명시한 거죠. 검찰이. 알겠습니다. 이 작가님 주범으로 명시한 게 좀 특이해요. 뭔 주범이요? 특활비에 대해서 김백준 씨는 방조범, MB는 주범. 그거는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주범으로 발표를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보고 그 김백준 씨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김 변호사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이 어제 우리 저 큰아버지가 시골에 계신데 몸이 편찮아서 서울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 갔던데 안동분이고 연세도 김백준 씨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래 저랑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몸이 편찮으셔. 여기 좌빨이라고? 아니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말을 시키든지 제가 한 개 물어보면 대답을 10가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김백준 씨 앞으로 더 불 것이다. 더 많이 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주범이라고 표시했던 거는 검찰이 상당한 자신감 특활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리고 도곡동 땅 SBS 특종한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도곡동 땅 실체 주인은 사실은 검찰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곡동 땅이 제3자 거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누군지 밝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2007년도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10년이 지나가서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실제 주인이 MB거가 되면 다스코도 MB거가 되고 BBK도 MB거가 됩니다. 거기다가 그럼 나는 징역을 왜 살았냐고. 그러니까
이 도곡동 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85년에 사가지고 예. 그걸 이상은 씨랑 김재정 씨랑 나눴죠 지분을. 그리고 95년에 10년 뒤에 팔았는데 한 10배 뛰기가 뭐야? 한 15배 뛰기 해갖고 엄청 크게 예. 풀려서 팔았잖아요. 근데 팔 때가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첫 해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MB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선거할 때랑 보다 굉장히 불리해져요. 예. 자기 재산을 다 공개해야 되니까. 그리고 95년 11월 세계일보 일면 톱에 네. MB가 실소유자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나왔음에도 공천 불구하고 그렇죠. 못 받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랬다 그러면은 공천도 받기 힘들어질 테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힘들어질 테고 대통령도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대통령이 하면 안 될 사람이 모든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악의 그렇죠. 근원이다 여기가. 예, 예. 그렇죠. 그래서 SBS 보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SBS 보도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뭘 하나 줘요 SBS에서 나한테. 주긴 뭘 커피 줬잖아. 자, 그런데 자 이제 도곡동 땅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특활비로 여론조사까지 했다. 이게 뭐 닮은 꼴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하고. 어제 이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거기 예. 하고 저 박지원 정무수석 나중에 장관 됐었죠 아마. 그렇죠.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 장관 했었죠. 됐었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압수수색이 당했죠. 압수수색 됐다는 그 얘기는 느닷없이 나 박지원 원장은 나올 줄 알았어. 왜냐하면 대학 때 논문 표절도 2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어떻게 하죠? 그 특활비는 김백준 기획관이 받아서 MB 지시대로 사용했던 그 특활비 별도입니다. 다른 거예요. 전혀 건이 다른 거예요. 그 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 4억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오호, 그럼 더 나온다는 거예요?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그 지시 사용처에 대해서 수석들에게 줬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거랑 아니라 별개예요. 별도 라인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5억 5천이거든요. 네. 4억, 1억 5천, 그렇죠. 5억 5천인데 네, 그 이상이 되죠. 별도 라인으로 받아서 어쨌든 이걸로 총선 때 여론조사용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부 때 이제 현기현 전 정무수석이 그 국정원 돈 가지고 진방 여론조사했다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구조가. 그거랑 구조는 같아요. 네. 구조는 같고 근데 과연 여기서 끝이겠느냐?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죠. 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10억 정도 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진방만 감별할 때. 한동훈 저 3차장 언론 브리핑 했잖아요. 김백준 기획관 예. 기소할 때 그 내용을 찬찬히 보면 굉장히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요. 네, 그 한동훈 얘기는 27기 에이스. 네, 에이스죠. 진급 근데, 영순위. 네, 연급 영순위. 아마 근데 왜 사실 뇌물의 구성 요건에서 사용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사용처를 자세하게 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백준 기획관의 공소장 제가 보진 못했는데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지시해서 뭐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뭐 나올 텐데 결국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할 겁니다. 증거들을 확보는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고요. 저는 그 얘기는 앞으로 김백준 기획관 진술, 그다음에 영포 빌딩 지하에서 나왔던 문건들, 예. 그 청와대 문건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 증언들로 해서 아마 MB 정부 청와대 또는 MB 정부의 핵심 실세들에 대해서 어떤 돈 문제라든지 다른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서 손을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활비 또 추가로. 뭐 특활비일 수도 있고 다른 돈일 수도 있고 아마 좀 굉장히 강도 높은 그 수사가 사용 시작되니까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밝히지 않은 게 더 충격적인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추정은 이제 좀 있다고. 이 작가님. 네. 아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악의 근원이 도곡동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이 그 돈이 다스로 갖다 BBK를 갖다가 되돌려받는 과정에 140억은 직권남용이나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것도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거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도곡동 땅 돈이 다스로 흘러갔고 또 다스 돈이 BBK를 갖고 BBK가 다시 다스로 되돌려주는 그렇죠. 이런 일련의 과정. 예. 특히 140억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김백준과 그렇죠. 김재수 예. 둘을 활용해서 그렇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주 고소시효도 살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찰이 파볼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검찰의 어떤 칼끝이 목까지 나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찔렸다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140억은 네. 그러면 직권을 남용한 거 있다. 가능해요. 직권 남용. 시간적인 7년인데 예. 이게 공소시효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그 다스 받는 과정에서 LA 총영사나 뭐 지시를 계속 했거든요. 예. 청와대에서. 돈을 돌려받은 건 2011년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시간이 남아 있죠. 남아 있나요?
7년. 중간에 근데 중간에 직권남용 남아 있어요. 그 직권남용 그러니까 남아있어요? 140억을 김재수 총영사 쪽에 얘기해가지고 140억 환수하는 게 이제 직권남용 혐의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돈 돌려받는 그 시점으로 볼 게 아니고 중간에 계속 얘기를 했다든지 압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전 남아 있을 게 아닐까. 그건 남아 있어요. 직권남용 남용 네. 확실하고 네. 아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지돼 있으니까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원래 7년짜리인데 5년 동안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만 해도 지금 아직 5년도 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남아 충분히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쪽에서 제가 볼 때 특활비는 방어가 안 될 거예요. 특활비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흐름 움직임을 봐도 특활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듯한 기운이 역력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자회견 처음 한 게 김백준 교가 구속된다며요. 예. 아는 거거든요. 큰일 났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특활비에 대해서 방어는 굉장히 좀 곤란해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어제 김백준 기획관 수사 결과 발표되고 나서 뭐 만들어낸 거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구심하는 걸 알고 있고 현재 나온 문제는 특활비를 좀 정리해 보면 예. 자 4억이 김백준에게 김백준, 들어갔고 김희중 1억이 김희중에게 예. 들어가서 예. 김윤옥 여사에게 넘어갔고 예. 그다음에 5천만 원이 김진모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장진수 씨에게 예, 갔고 예. 자 이게 지금 5억 5천. 5천이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네. 근데 여론조사 비용이 나왔어.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백준 기획관의 4억이랑 완전히 다른 거고 김희준의 1억도 다 다른 완전히 거죠. 다른 거죠. 이부석 씨가 다른 거고 이거는 달러로 예. 그죠. 환전한 건데. 김진모의 5천도 사용처가 나왔으니까 다르죠. 이거와 별개 이제 특활비라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 보는 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이걸 거고 오히려 다스는 아까 이제 이동우 작가가 말씀하신 그런 145, 부분들. 직권남용. 다스가 누구 겁니까? 다스가 MB 겁니다가 도덕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한데 MB층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좀 사법 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스의 문제로 한 사법 처리는 나름대로는 방책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게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받아들인다고 제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이런 어떤 생각하는 방책?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40억은 아마 두 가지 방패를 꺼낼 거예요. 제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패. 그거 첫째. 중간에 옳다는 거 아니고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변명 안 되니까. 내가 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아래도 다 하는 거야. 그거 하나 쓸 거고 두 번째 이명박 빠져나가는 방법이죠. 네. 뭘 쓸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백준 기획한테 떠넘길 거예요. 김백준과 기획관한테 김재수가 둘이서 하나서 했다. 둘이서 했다. 그거 하나 시킬 거고 또 하나는 뭘 쓸 거냐면 안에서 김재수 하셨다. 총영사라는 사람이 원래 변호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다스와 BBK 관련도 소송 담당한 사람이거든요. 예. 야, 미국 미국 변호사. 미국 야, 미국 그래도 그 신문권자. 총영사 시킬 때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예. 야, 미국 변호사가 자기 변호사 역할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의무 없는 일을 한 거야. 라는 방패를 쓰려고 할 거예요, 아마. 본인들은. 이런 거, 잠깐 얼굴이 빨개집니다. 예. 아니요. 자기 얘기는 제 얘기가 하세요. 알아요. 네. 아마 그 방패를, 그러니까 그걸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특활비는 도대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쏘여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특활비 방어 논리는 좀 없을 것이다. 없어요. 이 김변말에 동의. 제가 김변말에 거의 동의를 하지 않는데 이거는 동의합니다. 특활비 방어는 별 빠져날 거 없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동의도 하지 않고 그럼요. 부인도 하지 않고. 자, 근데 결론은 그러면은 어떻게 갈 거냐? 관행밖에 없어. 관행이었다 이거는 특활비는. 그래서 노무현 정부도 썼고 물타기로 한다. 김대중 그밖에 없어요 할 게. 근데 그것도 만약에 안 먹힌다. 그러면은 통치 자금이다. 그러니까 방어 논리가 없다. 굉장히 공색해요 이거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5억 5천 말고 더 있다는 여론조사 거죠. 비용이 더 나오고 여기 이제 또 공작금까지 나오면은 대북 대책이 공작금.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라 말이 딱 안 통하면 통치 자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더 큰 폭탄이 있을 수 있다. 또 120억 네. 비자금 조성한 120억 횡령이요? 횡령이고 조모 씨. 조모 씨 피의자로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2007년 12월 21일에 이제 형법이 개정되었고 공소시효가 10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10년이면 2017년 12월 21일 날 끝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애츠모 신문 한겨레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냐 2008년에 비자금 조성하고 횡령한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포괄 일제로 해갖고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15년으로 넘어간다. 그럼 아직 제가 많이 남았다. 처음에 조모 씨를 참고인으로 조안 조사했을 때 예, 조모 양. 조모 양. 예. 저거는 검찰이 100%
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공소시효가 10년이면 이게 2007년에 있었던 120억 횡령이니까 그러면 2007년 12월 전에 있거니까 공소 10년 끝난 거거든요. 끝난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20원 이제 끝난 얘기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 피의자를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거든요. 공소시효 완벽하게 소멸됐는데 그걸 어떻게 참 피의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H모 신문에서 얘기했던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그 게 이후에.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는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별건이 뭔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 씨를 지금 상황에서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수는 없는 거죠. 조 씨도 바보가 아닌데 본인도 자기가 얘기 다 듣고 자문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또 튀었다가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얘기가로 소환 조사한 거고 피의자 소환 조사의 중요성은 뭐냐면 조 씨를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MB에 관한 건데 조 씨가 참고인인 경우에 MB를 소환 조사하기 쉽지 않다는 120억까지. 그건 왜 그랬냐면 MB는 지금 대통령 기간 재임 기간 동안 5년이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조 씨가 120억에 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MB에 대해서 남아있다는 설이 많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조 씨입니다. 내가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난 참고인이야. 근데 왜 말합니까? 그렇죠. 난 완성됐는데 검사님 알아서 해보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연기하시는 그러니까 120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MB한테 수사의 칼날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데 2008년 이후에 뭔가 만약에 나왔다고 해서 조 씨가 피의자로 전환된 거라고 하게 되면 입을 열 수 있다. 그리고 조 씨의 신병 처리까지 간다고 하게 되면 상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 씨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돼서 이건 완전히 MB가 살아나는 분위기구나. 120억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그 다음날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듣고 안 끝난 거구나. 이거는 MB가 또 이 부분은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조 모양이. 양이군요. 조 모양이 이 작가님. 조 모양이. 아니 횡령을 했는데 다시 회사에 왔어. 그만둔다는데 달래. 그걸 계속 다니게 해. 근데 2007년 이후에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있어. 그건 뭐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조 모양이 만약에 주범이라고 한다면 이거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예. 그 큰 돈을 횡령한 여직원이 그냥 그대로 그 회사에 다닌다. 그럼 오너가 멍청한 거죠, 그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김성우 그때 당시 오는 김성우예요. 그러니까 또. 안 그러면은 사장. 그 조모양과 오너가 뭔가 궁짝이 있었던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조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론 본인이 난 말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조사받을 때 그러면은 검찰이 못 그렇잖아요. 일반인이 거기 검찰 조사석에 앉는 순간 영혼까지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받아봤죠? 안 받아봤죠. 한번 받아보고. 아니 근데 김성우가 관련돼 있는 당시 김성우 사장이 자수서도 다 냈단 말이에요. 다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MB호는 난파선이에요. 난파선은 다 미리 뛰어내리기 왜 계속 남아있으면 자기도 같이 가라앉는데 뛰어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성호, 김백준, 조모양 다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부도덕한 회사, 부도덕한 오너들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요. 격리 직원과 운전기사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일단 김종백 씨 봐요. 지금 그렇죠. 원래 이거는 무너진 회사들을 검찰 조사받고 처벌한 A, B, C, D야. 격리 직원과 운전기사. 그래서 경찰 수사관들, 검찰 수사관들 제일 먼저 누구 터냐면 격리 직원 털고 그리고 운전기사 털거든요. 그대로 지금 운전기사는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기 때문에 MB가 이 120억도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검사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말 받도록 하죠. 아니 근데 만약에 120억 이게 추가 플러스 알파 있고 이게 비자금 조성, 횡령 이런 그 MB의 지시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로도 무기징역이에요, 사실. 검찰이 갑작스럽게 그 올림픽 뒤로 이명박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흘렸잖아요. 저는 그거는 엄청난 자신감이다. 증거를 엄청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 불러도 그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의 발로로 그런 말이 나왔다고 보여요. 저 부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이거 또 김백준 씨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어쨌든 그거 맞췄잖아 방금. 맞죠. 그거 맞췄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석방 뒤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악플이 정말 올라오는 느낌이 막. 그리고 또 이제 김백준 씨 곧 보석으로 나올 거.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건 법원이 하는 거죠. 많이 불면 나올 얘기해 거예요. 보세요. 나올 것 같아요. 5가지 얘기하면 나올 것 같은데. 저기 나오겠죠. 저기 갑자기 웃음이 붙잡아둘 이유가 없죠. 다 불면. 5가지 얘기하면 나올 것 같아요. 얘기하라고. 저기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장이 청구될 때는 죄명이 뇌물 수수의 공동 정범이었는데 죄명이 이제 바뀐 거거든요. 기소할 때는 방조범으로. 그러니까 사정이 엄청나게 변경된 거죠. 계속 구속시킬 이유가 없어요. 당시에는 부인이고 지금은 자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측에 보석 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은 영장 실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다스 플러스 건강 이유를 할 거예요. 좀 힘들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명이 달라지고 김진모 씨도 사정이 다 안 되면. 불고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죄명이 달라졌으니까. 아니, 지금 오케이. 예. 협조하는 사람들은 뭐 풀리 바게닝 아니지만 다 풀려날 가능성이 높죠. 예. 예. 박지원 변호사님. 아니 근데 그 얘기 아니고. 얘기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큰 보따리가 있다며. 그러니까 MB를 소환 조사를 저는 늦추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평창올림픽 때문에 정부적 고려를 판단한다고 봤어요 검찰이. 근데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약간 생각이 바뀐 게 소환하고 싶어도 소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김백준 기획관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장다서로랑 씨랑 저기 박지원 전 수석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간 게 아니라 압수수색 되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씨라고. 그러면 이제 원래 이런 수사를 할 때 헤드는 마지막입니다. 밑에부터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말단 직원, 대리, 과장, 점포, 부장 해서 이제 사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MB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스도 다스지만 이 특활비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조사하고 마지막에 MB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MB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저 누구죠? 저 올림픽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죠. 일단 박지원 수석 해야죠. 장다서로 기획관 해야죠. 하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 나온다 합시다. 가정이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 해야죠. 뭐 언제 MB 합니까? 그러니까 MB를 지금 할래 할 수 없는 말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MB가 지금 나랑 의견은 일치가 자주 되는군요. 이상한 공감대가 형성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박지원을 꼬신 거거든요. 저는 다릅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여기는 좀 세. 그래요? 공천 신청까지 했어. 저는 공을 좀 더 드려야겠네요. 저는 뭐 박지원 변호사의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한 저는 두 분이 어느 부분에서 견해 일치를 봤어요? 오늘 두 가지 다 봤습니다. 지금 본 거는 아까 MB. 지금 그 특활비의 대책이 없다. 그 올림픽 뒤로 미루는 거는 너무 증거가 많았어. 그렇지. 조사할 게 결국은, 많아서. 확실함. 그리고 MB 특활비는 그게 없다. 특활비는 대책 없다. 대책 없다.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훨씬 많이 늘어날 현재로 가능성 어디까지 아직 뭐 이게 수사 단계니까 우리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보따리 풀어야죠. 영포 빌딩에서 나온 증거물.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폭탄이 던질 것이냐. 저는 그래서 지금 두 분 말한 것에서 좀 더 플러스해서 첨언을 하면 그 영포 빌딩 지하 것 때문에 지금 수사가 좀 미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하여튼 모든 어떤 근원의 보물창고는 영포 빌딩 지하 2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박지원 수석이라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로 보이고요. 그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단 뭐 MB 전 대통령을 세우는 거는 당연한데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생물이잖아요. 획정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처벌하고 어떻게 할지를 시작해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을 그어놓고 그거를 바라보다 보니까 아주 늦게 MB가 쓰지 않을까 생각이 김태현 듭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이제 핵심이 도대체 영포 빌딩 지하 2층을 누가 지적을 했냐. 그 저도 김백준 궁금해요. 씨?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왜냐면 김국장이 김백준 씨는 김백준 경찰관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얘기했다 그러고. 근데 아, 다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진술 안. 왜냐하면 아직까지 혐의가 특활비에 관한 혐의니까. 청계재단에 김백준 씨 밑에 있는 김모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모 국장이요? 김모 국장이 이모 국장이 이모 국장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분도 지금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어제 소환 조사됐죠 아마? 그건 모르죠. 그거는 그 지금 전에 설이 누구냐면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김백준 거죠. 기획관 설. 그다음에 그 김백준 기획관의 밑에 있는 이모 국장 설. 청계재단.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요. 김희중? 아니 김희중 씨 말고 그다음에 이모 국장이 아니라 이공모 다스의 국장. 그 이상은 씨 말고 김재정 씨 부인 권모 씨 설. 삼설이 지금 언론에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백준 기획관 아니에요. 분명하니? 그 이설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뭐 제또랑 있는 수준 알 수는 없죠. 아니 권모 그 김재정 부인 권모 씨는 이 존재를 모를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집에서 살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모 국장 설은 확실한 건 아니죠. 저도 몰라. 설이에요, 설. 근데 여기서 설.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폭탄이 때문에 거기에 왜냐면 아까 뭐 검찰에 물어보시고 그 뭐 M본부에서 압수수색할 때 단독 취재했으니까 거기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뭐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만. 압수수색할 때 아직 시간 남았죠. 시간 남았어요. 압수수색할 때 대부분 뭐 기업에서 야 왜 우리 사무실 다 들고 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다 들고 가냐면 어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들고 가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봤더니 폭탄이 있었다. 근데 예전에 무슨 H모 그룹 비자금 수사할 때는 검찰이 딱 들어가서 어이 저기 그림을 띄워 그랬어요. 그림을 띄웠더니 금고가 나왔네.
거기서 장부를 왕창 들고 갔거든요. 그거는 제보를 받고 알고 들어갔다는 이것도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다스 서울사무소 2층에 안 돼, 안 가. 아예 지하에 안 가서 창고 뜯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 확실한 위치가 여기다라고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제보가 누군가 분명하다.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거 누군지 저도 모르겠어요. 알아볼까요? 그거는 제보 없으면 모르는 거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청소하시던 분들도 지하에 2층 있는 거 몰랐거든. 몰랐대는 지하 거야. 1층까지 있는 줄 알았고 거기 자주 지나던 사람도 아무도 지하 2층이 있는지 그럼 몰랐는데 이명박 대통령 승리 이씨 아니야. 지하 2층. 이런 걸 하면서 참 잘 나가요. 희한해요. 자, MB 운명.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뭐 누군가 제보를 받고 들어간 거고. 근데 저는 끝났어요. 영국 빌딩의 서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뒷받침하는 것밖에 없을 뒷받침한다. 것이다. 근데 다만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전제 조건은 되겠죠. 저 틀린 게 하나 나왔어요. 예, 제가 됐어요. 알기로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영국 빌딩 소속. 폭탄이 있다. 엄청난 폭탄이 있을 알겠습니다. 거다. 여기는 영국 빌딩 들락날락하는 사람. 보물창고. 좀 바꾸겠습니다. 보물창고다. 엄청난 게 있다. 자, 바꾸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보물창고다. 예, 박지원 변호사 보물창고. 자,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인사. 마무리 예. 인사 이제. 삼변 시대 이제 울지 말고. 하여튼 좀 더 하고 싶은데 좀 예. 사정이 좀 있어서 무슨 사정? 청취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원조 TOP 안녕. 예. 자, 뭐 인사 제대로 예, 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뭐 감사했고요. 또 딴 데 가서 잘 하겠습니다. 예. 안 돼서 하겠습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세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3부 마무리하고 저는 광고 듣고 4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했었어. 진영의 공천 신청도 넣고 그랬었으니까. 왜 공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왜 공천에 떨어져? 그러게 이런 아니, 사람을 경선에 좋아하지 떨어졌을까? 말이야. 예. 그렇죠. 예. 자, 이제 김백준 씨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예. 다스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방조범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정치쇼에서 최초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백준 기가 다스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활비에 특활비 대해서는 얘기가 이제 뭐 있다. 왜냐면 특활비가 쟁점이고 특활비 때문에 영장이 구속이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진술한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재밌는 게 압수수색 시작하고 5일 만에 구속했는데 그 다음날 검찰발 언론 소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돈 쓴 거 하나도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진짜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뇌물로 사람을 잡아놨는데 본인이 쓴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수사 방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던 거고 예. 실제로 이제 김백준 기획관이 그렇게 한 거죠. MB가 지시를 했다. 구체적으로 야 어디 가서 야는 안 했고 야라는 안 했겠네요. 예. 예. 가서 특활비 받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특활비 받아다가 본인의 총무기획관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MB가 누구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린애 갖다 사용했다는 주고.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들한테? 검찰의 표현은 통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통로. 특활비 통로다가 김백준 씨가? 거쳐서 MB 갔다가 이제 돈이 직접 갔다 온 건 아닌데 정치권에선 갔다가 정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네, 통로라고 뭐 그렇게 검찰은 표현하네.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고리 사명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문고리 사명을 같이 나눴었잖아요, 본인이. 예, 안종범 예. 이자만 다 나눴었죠. 돈을. 안종범이면 안봉근. 주의는 사실은 검찰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곡동땅이 제3자 거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누군지 밝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2007년도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10년이 지나가서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곡동 딱 실제 주인이 MB크가 되면 다스코도 MB크가 되고 BBK MB크가 됩니다. 거기다가 그럼 나는 징역을 왜 살았냐고. 그러니까 이 도곡동 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85년에 사가지고 예. 그걸 이상은 씨랑 김재정 씨랑 나눴죠 지분을. 그리고 95년에 10년 뒤에 팔았는데 한 10배 뛰기가 뭐야? 한 15배기 뛰기 해갖고 엄청 크게 그렇죠. 예. 풀려서 팔았잖아요. 근데 팔 때가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첫 해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MB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선거할 때랑 보다 굉장히 불리해져요. 예. 자기 재산을 다 공개해야 되니까. 그리고 95년 11월 세계일보 일면 톱에 네. MB가 실소유자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나왔음에도 공천 불구하고 못 받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랬다 그러면은 공천도 받기 힘들어질 테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힘들어질 테고 대통령도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대통령이 하면 안 될 사람이 모든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악의 그렇죠. 근원이다 여기가. 네, 그렇죠. 그래서 SBS 보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SBS 보도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뭘 하나 줘요 SBS에서 나한테. 주긴 뭘 커피 줬잖아. 자, 그런데 자 이제 도곡동 땅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특활비로 여론조사까지 했다. 이게 뭐 닮은 꼴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하고. 어제 이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거기 예. 하고 저 박지원 정무수석 나중에 장관 됐었죠 아마. 그렇죠.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 장관 했었죠. 됐었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압수수색이 당했죠. 압수수색 됐다는 그 얘기는 했고. 느닷없이 박지원 원장은 나올 줄 알았어. 왜냐하면 대학 때 논문 표절도 2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특활비. 그 특활비는 김백준 기획관이 받아서 MB 지시대로 사용했던 그 특활비 별도입니다. 다른 거예요. 전혀 건이 다른 거예요. 그 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 4억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오호, 그럼 더 나온다는 거예요?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그 지시 사용처에 대해서
수석들에게 줬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거랑 그냥 별개예요. 별도 라인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5억 5천이거든요. 네. 4억, 1억 5천, 네, 5억 5천인데 네, 그 이상이 되죠. 별도 라인으로 받아서 어쨌든 이걸로 총선 때 여론조사용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부 때 이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그 국정원 돈 가지고 진방 여론조사했다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구조가. 그거랑 구조는 같아요. 네. 구조는 같고 근데 과연 여기서 끝이겠느냐? 그게 이제 얘기가들이 나오는 거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10억 정도 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진방만 감별할 때. 한동훈 저 3차장 언론 브리핑 했잖아요. 김백준 기획관 예. 기소할 때 그 내용을 찬찬히 보면 굉장히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네, 그 한동훈 얘기는 27기 에이스. 네, 에이스죠. 진급 근데, 영순위. 네, 연급 영순위. 아마 근데 왜 사실 뇌물의 구성 요건에서 사용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사용처를 자세하게 달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백준 기획관의 공소장 제가 보진 못했는데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지시해서 뭐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뭐 나올 텐데 결국 사용처에 대해서는 안종범 구속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조범으로 보는 거고 결국 이제 저 김택준 기획관이 아마 특활비에 관해서는 저 검찰의 수사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저는 본인 그렇게 책임 아니니까. 네, 본인 그렇게 저는 다 얘기를 한 거 있어요. 그렇다면 없는 거를 얘기한 그런 건 아니고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증거가 워낙 또 완벽했고 그래서 진술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방조범이 된 거고 도와준 거라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으로 명시한 거죠. 예, 검찰이. 알겠습니다. 이 작가님 예. 주범으로 명시한 게 좀 특이해요. 뭔 주범이요? 특활비에 대해서 김백준 씨는 방조범, 예. MB는 주범. 네. 그거는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주범으로 발표를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보고 그 김백준 씨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김 변호사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이 어제 우리 저 큰아버지가 시골에 계신데 몸이 편찮아서 서울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 갔던데 안동분이고 연세도 김백준 씨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든 정도? 원래 저랑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근데 몸이 편찮으셔. 여기 좌빨이라고? 아니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말을 시키든지 제가 한 개 물어보면 대답을 10가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김백준 씨 앞으로 더 불 것이다. 더 많이 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주범이라고 표시했던 거는 검찰이 상당한 자신감 특활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리고 도곡동 땅 SBS 특종한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도곡동 땅 실체 여러분들께서는 백성문 변호사를 대신한 이동형 작가, 박지원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부 도곡동 땅 주인 MB가 어제 SBS에서 특종을 빵빵빵 했고 한 10곡지를 터뜨렸어요. 뭔 내용이에요? 지금 도곡동 땅 주인 근데 이거는 사실은 특종이라 보긴 어려운데 선제적으로 지금 보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특종이라 해주십시오. 여기 SBS인데. 맞네. 이제 뭐 막판이라 이거죠. MBC로 한다고 너무하네. 막판이라 이거야. 아니. 좀 살 때. 아마 자금 추적이 끝났다고 지금 하거든요. 검찰이. 머문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네, 아니 뭐 떠나는 사람. 아니 근데 이게 특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이제 보도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그렇죠. 누구냐라고 하는 게 모든 얘기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디어 10년 만에 SBS가 얘기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보도를 한다는 거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보한 후에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가 MB라고 하는 MB고 증거가 나왔다. 다스 얘기까지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도곡동 땅 주인이 MB면 다스도 MB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한 보도고 사실은 결국은 검찰에서 지금 다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 모든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자,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서도 또 하나 맞췄어요. 현도사. 김백준 씨가 방조범으로 갈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맞춰 뭐 이제는 뭐 그냥. 그러니까 조사하세요. 아니 원래 그쪽